네, 청소년 활동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청소년 하게 되면 그 adolescent라고 하는데, 이게 adolescent는 adult거든요. adult는 뭐냐면 이게 어른이라는 뜻이야. 어른. essence 하게 되면 이게 자라간다. 그러니까 어른으로 자라간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adolescence. 여기 이제 시험과는 그렇게 무관한 건데, 플로레센트는 형광등이야. 플로어가 뭐냐? 꽃이야. 꽃이나 박다. 형광등이 처음부터 확 밝아지지 않잖아. 밝아지게 되잖아. 처음에는 흐렸다가. 그래서 청소년도 어른이 다 된 게 아니잖아. 어른으로 되어 가잖아. 성장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청소년 활동의 개념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파란 색깔 중심으로 보시면 돼. 청소년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잘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은 상당히 역동적이고 복잡하다. 예. 요즘에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사회 문화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뭐냐, 그 혈기 왕성하잖아. 그죠?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하게 되면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거를 그 이 청소년 활동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그런 그 학문도 개념을 잘 정의를 해야 돼. 예. 개념을 잘 정의하지 못하게 되면 그 학문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낮춰지겠죠. 그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개념을 잘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게 되면 아직도 그 학문으로서의 많이 정립이 좀 덜 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청소년 활동 범위와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하고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옛날 보게 되면, 이게 옛날 영화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제 문제아 청소년들 하게 되면 그 질풍노도의 시기 문제아 뭐 이렇게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관련해서 나라에서 해줄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선도해주고 교화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잘 이끌어주고 뭐 문제 있는 녀석들은 잘 봐주고 이렇게 교화시켜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일부 청소년에서 이제는 지금은 청소년 활동이 모두, 옛날에는 문제아를 그 해결해 주는 거였지만 지금은 각 사람의 장점과 역량을 끄집어내 가지고 모두 다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아이들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그죠? 어떤 아이들은 뭐 체육을 잘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없는 아이가 아니라 각자, 옛날엔 문제 해결이 가장 주된, 그죠? 선도와 교화가 목적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느 누구나 각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하고 순서가 꼭 같지는 않아요. 내가 빼먹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청소년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어느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지만, 또 요즘에 회사 같은 데도 보게 되면은 뭐 인증, 무슨 인증, 뭐 그 서류 막 이렇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인증제를 도입해가지고 어떤 자격 있는 사람들이 도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상담복지과도 보게 되면은 상담, 친구들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하고 그러는 거는 다 그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상담의 일환을 볼 수 있지 않겠냐. 만약 그렇다고 하게 되면 뭐하러 상담을 배우냐 이거지. 뭐하러 복지를 배우냐. 청소년 지도사 이것도 보게 되면은 그 적절한 인증을 통해서 도울 건 도움받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거를 잘 만드는 그런 것이 필요하게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청소년 그 업무는 이 세 가지 역할인데 한번 따라 해볼까요? 직접적인 서비스 역할. 따라해봐. 직접적인 서비스 역할. 네. 그 다음에 발달적 역할. 사회 변화적 역할. 청소년 관련 그 업무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주로 하면 좋겠다. 서비스, 직접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해주자 이거야. 문제가 있는 친구나 아니면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발달, 청소년기는 아직 과도기니까
어떤 바람직한 성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죠?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청소년 둘러싼 여건, 예를 들어서 그 중고등학교 학교 근처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인물 같은 게 막 입구를 하게 되면 애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환경 같은 걸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 변화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휴대폰 있잖아. 휴대폰 갖고 수업할 때도 보게 되면 휴대폰, 야, 휴대폰 안 꺼 막 나 그러는데 휴대폰 같은 거 거의 그 삶의 전반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교통사고에 상당히 여기 대구시 뭐 아침에 뉴스 듣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휴대폰 보다가 당하는 애들이 많대. 우리 학교 모교에서도 아주 잘 나가던 친구인데 이 대학생들 얼마나 부모가 고생해서 키웠겠어. 근데 길가에서 휴대폰 보다가 그 휴대폰 그죠? 예,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모르겠지만 뭐 심각할 것도 없어.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여건, 그래서 어떤 그 법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길 다닐 때는 그 휴대폰 못 보게 하는 법도 있고 막 그래요. 중국 같은 데 가보니까 휴대폰 보다가 강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가끔 보죠, 그죠? 예, 사회 문화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업무는 이 세 가지 역할이 있다는 걸 보면 되겠고요. 내가 이 세 가지 주고 뭐 나머지 다른 걸 하나 적어 놓게 되면 다음 중 청소년 업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 한번 다른 거 골라야 되겠지, 그지? 나는 OX도 내고 아시죠? OX도 내고 단답형도 내고 네, 그 객관식도 내고 그 다음에 주관식도 냅니다. 주관식 내지 마세요. 그럼 주관식 낼까 말까? 안 내면 좋겠냐? 아니야, 그거 니들 위해서 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아냐? 내가 보게 되면 객관식 다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근데 주관식으로라도 떼어줘야 되잖아. 주관식은 뭐래도 적으면 내가 조금 점수를 준다. 뭐래도 적으면. 안 적으면, 안 적으면 건덕지가 없지. 내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 뭐래도 적으면 내가 점수를 좋게 줄 수도 있잖아. 그지? 그 교무과에서는 이거 내 과목이나 나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점수 준 걸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근데 객관식은 틀리면 틀린 거야. 어떻게 줄 수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관식도 주는 게 그런 역할이 있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예, 그 다음. 청소년 업무 그 특성에 따라서는 유기적인 전문화된 운동 중심 활동으로 나눕니다. 유기적이란 얘기는 유기체가 올간을 갖다 유기체라고 그래요. 유기체. 예. 그래서 우리 머리, 가슴, 다리 이게 하나의 몸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서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청소년 업무라고 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활동이라 보고 그 다음에 전문화된 활동이다라고도 보는 거죠. 왜? 전문성이 있어서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발달하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운동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운동이 뭐 턱걸이, 팔굽혀펴기 이런 운동이 아니라 지난번에 촛불 시위 뭐 이런 거 있지? 사회적인 무브먼트, 어? 무브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화, 폴리티사이징 하게 되면 폴리틱 하면 정치니까 정치화하는 거. 그 다음에 구제, 구조 뭐 이런 거. 그래서 청소년 업무를 갖다가 그 유기적인 전문화된 운동 중심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 영역별로 볼게요. 영역별로 보게 되면 청소년 활동을 수련 활동, 단체 활동, 동아리 활동, 뭐 요즘에 이제 그 신입생 그 면접 볼 때 혹시 중고등학교 때 우리 그 상담복지면 상담복지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동아리 활동 해보신 거 있나 이런 질문 하겠지 교수님들이 그런 거 해보죠. 그 하여튼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취직하거나 다른 거 할 때는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혹시 학교 다닐 때 지금 직장 잡기 전에 직장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활동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수시나 이런 옛날에는 점수를 가지고 무조건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회사 입사도 마찬가지더라고. 학점 뭐 A 플러스 다 좋은데 회사 들어와 가지고 학점 A 플러스 받는다고 회사에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 비록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게 활동을 뭐 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죠? 예. 청소년 활동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으로서의 청소년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냐 실내냐 예. 그 지역사회에서는 스포츠 문예활동 봉사활동 이런 거 있고 예.
학교에서 한 거냐, 지역사회에서 한 거냐, 야외에서 한 거냐,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보는 것들도 있고요. 활동 내용별로 문화활동, 리더십 활동,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시설 중심은 뭐니? 시설 중심은 어디 뭐 저기 그 달서구에 있는 생활시설에서 한 거냐, 뭐 이런 거. 아니면 산에 가서 심신수련실에서 한 거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예. 여기 우리 복지시설 많이 하지, 상담복지과에서는. 예. 복지시설. 요즘에 우리가 지금 청소년 활동론 내가 왜 배우나, 뭐, 학문적인 책도 많이 안 잡혔는데,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면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와,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청소년들 있잖아. 요즘 왕따 이런 게 심각하면 진짜 심각하더라. 그죠? 진짜 심각하더라고. 몸을 갖다 내던져서 인생 끝내는 애들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중요해. 그죠? 그러니까 청소년이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사, 상담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더라고. 그렇게 집안에만 꽂아놓은 보리차루처럼 앉아있는 애를 갖다가 밖에 야외 활동하면서 그 물도 만져보고 꽃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서 조금 분위기가 업되면 인생을 갖다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청소년 활동 하면서 좀 새로운 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 생각해.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공부는 별로 안 좋아해. 딸내미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 예, 놀러 다니고 운동하고 농구하고 뭐. 예. 내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아빠를 꼭 오길 기다리고 있죠. 아빠 언제 와? 왜? 그랬더니 농구하러 가고 싶어. 나는 처음에는 내가 레이업 하는 거 좀 알려줬는데 지금은 아들이 더 잘해. 근데 보니까 막 짜증나고 했던 것이 이렇게 운동하고 그러면 쫙 풀리더라. 화성이도 그러냐? 너는 어떤 운동 좋아한다 그랬지? 축구. 나도 축구 좋아해. 잘은 못하는데 난 뭘 잘하는지 아냐? 치고 달리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도 좀 뭐 그러긴 한데. 근데 보게 되면, 야, 이렇게 사람은 이게 활동을 많이 하면 살아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우리 그 옛날 구석기 시대 있잖아요. 돌도끼 들고 다니고 그럴 때는, 그때는, 한 하루에 50리씩 뛰어다녔어요. 요즘 요즘, 요즘에 이렇게, 뭐지? 만보기 뭐 이런 거 있더라. 걷고 하는 거, 이런 거. 샤오미인가 뭐 그런데 손시계 같은 게 있더라.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여기 어떤 선생님은 하루에 40층 올라갔어요. 뭐 이런 거 지부르는데, 그건 이도 안 났어. 옛날에는 한 하루에 50리씩, 100리 말고, 100리 너무 멀고, 50리씩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막, 그게 우리 사람이 운동하면서 다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요즘에 보니까 주로 책상에 앉아있고 막 운동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병의 근원이야, 앉아있으면.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 좋겠어. 예. 그래서 청소년 활동론, 활동, 이게 많이 중요하다.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게 나를 도와줬던 분이, 그, 지금 그나마 제 또래 중에서 제가 상당히 건강한 편이에요. 지금 뛰어다니도 한 30대, 20대까지는 아니고 30대 정도 될 텐데 20대에 한 하루에 매일 한 5km씩 뛰어다녔었어요. 매일. 근데 그때 이렇게 한 게 그 체력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건강할 때 많이 운동 좀 하세요. 그죠? 네. 그리고 마음의 운동, 그 신체 운동뿐만 아니라 정신 운동 이런 것도 많이 하면 좋겠어요. 네. 나는 이제 요즘에는 월화수목이 매일 수업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나는 원래 여기 경운산 있잖아요. 요 뒤에 경운산 여기를 갖다 이렇게 이전에 에코랜드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망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모노레일 타고 하지 않고 이제 뭐 했냐면은 이제는 내가 한번 걸어서 등산해서 올라가 보겠다. 여기 정문이나 거기에서 한 2km 올라가거든. 올라가서 쭉 하면 한 5km 되더라고. 뺑 돌고 나면 얼굴에 땀이 쫙 나요. 피부 좋아지지, 땀 나면. 그래서 교수들도 운동을 좀 해야 돼. 저도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여름이나 겨울에는 꼭 등산이나 자기 좋아하는 운동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학기 중에 버틸 수가 없어. 뭔지 알겠지?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운동 많이 해요. 여담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제 활동 목적에서 교육, 훈련, 봉사, 레크레이션으로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 터전에 따라 가지고 대분류와 소분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생활권과 자연권이 있는데, 생활권은 뭐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같은 건 도시 이런 데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자연권은 좀 밖으로 나가야 되지, 그지? 여러분 MT 갈 때 유소스텔 이런 데 가죠. 야, 시내에는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 여기. 적거나 뭐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럴 필요 없어. 다 줄 거니까 똑같이. 편하게 생각하시고. 여기 내가 보기에 이번 청소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반성적 사고예요. 따라합시다. 반성적 사고. 지금 내가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해서 보니까 그게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든 생각하잖아. 집에 전에 가서 반성을 하잖아요. 그게 반성적 사고야. 한번 그런데 행동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돌아보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보게 되면 나중에는 아주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되는 대로 반성하지 않고 살게 되면 큰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크게 되신 분들은 대개 보게 되면 반성적 사고를 많이 하시죠. 반성적 사고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일기 쓰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요. 청소년 활동의 근본 목적은 자신이 경험한 걸 갖다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고 더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더 성장하기 위해서 반성적 사고 과정을 거친다. 개인적으로 발달하고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면 국가에도 기여가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요런 거는 이제 내가 문제를 내기가 쉽지. 그치? 예. 관찰과 사고를 통한 생활 목표의 정립. 예. 이 보게 되면 청소년 활동 보게 되면 따라볼까요? 관찰과 사고를 통한 생활 목표의 정립. 문자 그대로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보게 되면 많이 관찰하고 많이 생각하고 하면서 자신이 살아가야 될 방향과 목표를 정하면 좋겠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여기서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참여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 제가 보면 저는 학창 시절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안 할까? 뒤에서 뺄까? 그냥 적당히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젊었을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많이 참여해 보는 거야. 실패하면 어때? 잘못하면 어때? 그죠? 해보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나 혼자도 좋지만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는 것입니다. 하여튼 관찰과 사고를 통해서 생활 목표를 정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 그림에서 왼쪽 게 요게 뭔지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이게 다 조립하면 이게 나와. 이게 뭐야? 그죠? 예. 우리 생각들도 말이야. 통합적으로 그 다음에 일반화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여기 보게 되면은 부분보다 전체를 이해하는 복합적 분석 이런 거죠. 통합적 분석. 이 부분 하나하나 동그라미 뭐 점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잘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다 조합해 보니까 동그라미가 이거고, 그지? 이렇게 이게 자전거였구나 하게 되면 부분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연결고리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공부할 때 따로따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의미 있게 연결해서 외우면 제일 좋아. 뭔지 알겠죠? 예.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영어를 단어를 갖다 20개를 외워야 돼. 따로따로 하면 힘들잖아. 저는 단초 하나를 갖고 하게 되면 그 다 연결됩니다. 단어가. 알겠죠? 제가 요즘에 하루에 한 문장씩 영어를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영어는 한글보다 쉬워요. 어려울 것 같죠? 왜냐면 영어는 문법이 딱 정해져가 있어가지고 다른 게 안 나와. 그런데 하나하나 외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하루에 한 문장씩 읽으면은 한 달 지나면 30개가 다 연결돼요. 그래서 좋아요. 예. 그래서 따로따로 하기보단 전체를 연결해서 하는 그런 걸. 그렇게 하려면은 추상적인 생각, 이념 이런 걸 갖다가 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하는 능력들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실험성 강화, 경험적 행동 가설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말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그냥 그 생각만 하지 말고 실험을 통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따져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청소년 활동은 철학과 학문적인 기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철학과 학문적인 걸 갖다가 실제로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확증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대학생이라고 하면 이런 연구, 실험 연구 이런 것들에서 조금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실험, 통계, 뭐 수치 이런 거 하면 짜증나지. 좋냐? 근데 그런 거가 있어야지 자기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됩니다. 어떤 관찰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가서 가설을 만들고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실험해보고 입증이 되면 예스, 입증이 되면은 그 법칙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가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실내 활동을 통한 확고한 경험의 습득. 예, 그 제목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의 활동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고한 경험을 습득해 나가라. 그 축구에 대한 그 축구 교본 책을 갖다 백날 읽어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안 되지. 손흥민이 골이를 한번 넣으려고 왼발 오른발을 갖다 수천 번도 더 했다며. 혹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다며. 우리 요즘에 보면은 이제 텔레비전 봐도 골프 나오더라. 음. 그 나도 이러는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딱 그지? 근데 이런 백날 해봐. 되나? 탁구 있잖아요. 탁구 좋아하냐? 나 좋아하네. 드라이브 한번 걸으면은 다 알지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걸 갖다 계속 하잖아. 그 유승민 코치나 이런 데 똑같은 동작 하나 가지고 1년 내내 그거만 해. 그러니까 공이 날아올 때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경험을 갖다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예. 2장 나가겠습니다. 뭐 책에 있는 거랑 좀 다른데요. 그 시험 볼 때는 책 내용도 조금 참조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포인트 잡은 거 그런 거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다 할 건 아니고요. 예, 옛날에는 청소년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아까 adolescence, 옛날에는 성인기와 소년기, 아동기 이거밖에 없었고 그 사이에, 그렇지, 그랬었지. 근데 이제 점점 청소년기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구가 되면서 여기 그 스탠리 올이라고 하는 거는 1904년 우리나라 이제 그 1900년대 한일 합방 전에 그때 이제 시작이 미국에서는 됐는데 우리는 뭐 해방 이후에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해방 이후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갖다가 처음에는 어떻게 봤냐면 뭔가 생산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실패 대상으로 봤다. 실패 대상으로 뭐 문제가 있으면 틀리고 막 이런 로 봤습니다. 그 청소년 욕구에 대해서 좀 보면 좋겠는데요. 안전 내 욕구, 구조화의 욕구, 어디 소속되어 가려고 하고 여기 독립성에 대한 욕구인데요. 이제 사춘기가 되게 되면은 엄마 아빠에서 독립되고 싶어 뭐 그런 생각들 해봤냐? 그런 생각들 하지 그지?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엄마 아빠한테는 떨어져 나가지만 또 친구들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 그전에는 엄마한테 친밀했지만 그 사춘기 때는 그 밖에 또래들랑 친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리더십을 갖고 와가지고 대빵이 되고자 하고 그러면서 내 가치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 이게 이제 그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설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 이제 그 미국에서는 뭐 이런 걸 일일이 외우라고 하는 거는 그 대학 시험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만 알아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중 YMCA에서 청소년 발달과 관련해 가지고 구분한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안 냅니다. 이거 외워야 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가면 다르게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하여튼 그 욕구가 신체 활동, 뭔가 창조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성인 간에 또 또래 간에 상호작용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능력을 갖다 발휘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알아두면.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매크로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교류하는 시기. 그 다음에 워렌 같은 경우는 그 구조나 형태가 변화되어 가는 그런 시기. 코프카 같은 경우는 몸이 등치가 커지고 정밀화되고 기능도 강해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헐록 같은 경우는 정신과 신체가 변화되어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얘기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예, 이거는 이제 이론이고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정의를 했는지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청소년 그는 양적으로 성장해 나간다. 여기 보게 되면 그 꼬마아이에서 이렇게 점점 성장해 나가는 신체적으로 체중 골격이 커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성장, 양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질적인 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질적인 성숙. 예를 들어서 그 키는 등치가 이만해졌는데 저도 이제 보게 되면 고등학교 때 고3이나 대학교 1학년 때 그 정도 키 크기는 그 정도거든요. 성장은 다 됐는데 그 내면은 계속해서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뭐 하면서 그 다음에 언어도 그때 영어도 그때 잘 못했는데 지금 많이 잘하게 됐잖아요. 질적으로 변화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양적으로 그죠? 양적으로 그 잠깐만. 네. 여기 이제 어떤 기본 외형적인 틀이 커지는 걸 성장이라고 보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간 속이 확실히 차 들어가는 거가 이제 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여기 이제 그 청소년기 때는 그 2차 성징, 2차 성징이 뭐야? 성적인 특징을 갖다가 성징이라고 그래. 그 1차 같은 경우 이제 갓난아기 때, 아기 때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성적인 특징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 때게 되면 털도 나고 뭐 커지고 뭐 이렇게 엉덩이도 커지고 막 그러잖아.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질적으로 성숙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험입니다. 경험. 그 성장과 성숙은 그 경험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한 청소년기 때는 많이 경험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좀 그렇지는 않았던 거예요. 저희 때는 그냥 주로 앉아서 공부 책만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뭐 했냐 그랬더니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있어봤고 또 뭐야 그냥 종이접기 같은 거 해봤고요. 그렇더라고요. 여기 저기 제가 여러분 추천하고 싶은 데 중에 하나는 여기 그 충청도에 가게 되면 청남대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저기 서울에 가면 청와대가 있고 대통령이 있는데 청남대는 남쪽에 있는 청와대라는 데야. 거기 한번 가봐. 여기 주황산이나 저기 팔공산 이런 데만 가지 말고 멀지 않아요. 거기 가보게 되면 대통령 체험을 할 수 있어. 좋더라고. 여기 보게 되면 대통령 의자 똑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앉아가 사진 한번 딱 찍으면 대통령 되는 거야. 그런 거 한번 해봐. 저도 이제 그 아직 못 가봤는데 우리 아들과 딸들 한번 데리고 가보려고 그래. 여기 외국 사람 왔을 때 거기 딱 앉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You are now president. 너 지금 대통령이다 했더니 기분이 좋아하는 거 있지.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경험을 많이 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학습해라, 공부해라. 모름지기 맨 첫 시간에도 얘가 얘기를 했지만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공부하면서 코피 흘려본 적 있어? 없지? 한번 해봐. 우리 조카애가 이제 그 원래 KLPGA 프로 골퍼였거든요. 프로면 엄청 잘 치는 거야. 뭔지 알겠지? 네. 프로가 조기축구 1000년에도 100년에도 여기 손흥민만큼 못하지? 프로랑 아마추어는 다르지? 네, 그런 거야. 백날에도 프로를 못 따라가. 네.
프로가 되려면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학습을 많이 하길 원합니다. 예, 학습. 그래서 청소년 발달은 성장, 성숙, 경험, 학습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예. 청소년은 발달은 성장,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 결과다. 성숙만 있어서도 안 되고 학습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친구는 청소년기에 빨리 자라는 친구가 있고 느리게 자랐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크는 친구도 있고 막 그렇죠, 그죠? 일정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아이는 조금 늦는 애가 있어. 그렇지만 장애아가 아닌 이상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똑같이 가요. 먼저 턱을 들고 가슴을 들고 닫고 놓쳐버리고 받쳐주면 않고 이런 과정 거치죠. 어떤 애는 이거 먼저 하고 나중에 이거 하고 그런 애는 없어. 뭔지 알겠지? 그 신체 발달하는 건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거지. 그런데 거꾸로 가는 경우는 없어. 알겠죠? 반드시 이런 거. 어떤 애는 이게 3개월짜리가 2개월 만에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느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간다. 우리 신체 발달이 그렇고 아마 정신적인 발달 과정도 비슷한 과정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 예, 인간은 그죠? 이게 분화와 통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 손을 한번 볼게요. 내 손을 한번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게 손이 뭉툭했어요. 그죠? 뭉툭해서 이거 큰 골격만 있었어. 나중에는 어떻게 돼? 이 손 하나하나가 기능을 제가 이제 클래식 기타도 좀 치거든요. 그러면 이 손가락하고 요거랑 탁 이게 맞아야 돼. 알겠지? 처음에는 뚱뚱 뭐 이렇게 나중에 따라랑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이게 분화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분화가 되어가고 나중에 분화된 것들이 통합되어 가기도 하고 이렇다. 여기 책에서는 뭐 분화와 통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청소년기의 뭐냐면은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기술이 발달해 갑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인 사고도 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형이하학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이런 철학이나 이런 거가 발달해 가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것도 정서적인 것들도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돈이 내게 주어졌다고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그죠? 아껴 쓸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돈이 10,000원이 있을 때 어떻게 쓸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뭐 우리 큰 부자가 아니다 보니까 어디 효과적으로 가장 효과 있게 쓰려고 여러분들도 그러죠, 그죠? 예, 그죠? 청소년기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시기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겠구나 이런 거 있죠. 이런 추상적인 사고가 발달해 가고요.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인 사고. 제가 기억나기로는 제가 청소년 때 시골이었거든요. 들어넣어가지고 또 하늘을 보니까 그 별이 있는데 저 별 다음에 뭐가 있을까? 저 별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 끝에는 뭐지?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뭐지? 혹시 그런 고민들 안 해봤어요? 제가 이전엔 몰랐는데 그런 고민을 청소년기 때 했던 것 같아요. 사춘기 때. 예. 아마 청소년기 때 형이상학적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기.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예, 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혼자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성적인 것에 대해서 매력도 갖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번 보죠. 처음에 개인적으로 기질, 사춘기 경험, 인지 발달 어떤 말은 청소년이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약간 좀 뭐랄까 주위 외부 환경이 아니라 자기 개인 내적으로 이렇게 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게 사회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그 수입이 없어서 용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 뭐 GS25 나가가지고 하루에 뭐 1시간에 6,500원 받으면서 알바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 그치? 만약에 부모님이 그런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자식이 뭐 그런 고생 안 시키고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떨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만약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그걸 극복하고서 미리 독립심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잘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내가 재벌적이는 아니지만 오히려 어려웠기 때문에 더 일찍 철이 드는 거지. 근데 어떤 애는 사회 뭐 이래? 우리 아버지가 왜 이래? 하면서 삐딱하게 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경제나 취업 조건이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별, 편견. 그 요즘에 보니까 이제 남북한 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탈북자들이 한 몇만 명 되는데 적응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요. 그죠? 차별 편견의 덕입니다. 나중에 통일되면 어떻게 할 거야? 같이 어떻게 살을래? 그죠? 예. 이런 청소년이 그 북한에서 자란 그런 그 탈북자 청소년들도 많이 어려운 점을 많이 보게 되고요. 예. 다문화 가정 친구들도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회적인 측면이 영향을 준다. 이론하면 실칙이지. 제가 여기 이론은 요거하고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이론적 토대는 처음에 따라할 거야. 교수학습 과정. 여기 책에는 그림이 없는데 그림이 있으면 좀 나은 거예요. 이론적 토대는 먼저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따라할 거야. 협동학습 과정. 학습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퍼즐 맞추기 하잖아요.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따라볼까요? 커뮤니케이션 과정. 그래서 서로 간에 선생님하고 그 지도자나 선생님하고 그 청소년하고 혹은 청소년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따라할까 집단 역동 과정. 네. 혼자 여러 개 돌멩이를 혼자 백날 굴려도 안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죠? 둘이 굴리면 금방 굴러갈 수가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면은 가능한 그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따라볼까요? 참여 과정. 청소년들은 내가 방금 전에 오늘 지난 학기에 무슨 건축학과인가 거기 있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그 싱가포르나 홍콩 아니고 싱가포르하고 베트남, 캐나다, 영국 보내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건축학과 애들이 자기들이 뭐 준비해가지고 그 교수님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합격을 하게 되면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준비하라고 가르쳐 줬지. 내가 보면 걔들 학교 다니면 다 찾아 먹었어. 우리 그거 찾아 먹고 있냐? 찾아 먹으세요. 그거 방법은 참여해야 돼. 그래서 보니까 싱가포르에 개인 돈으로 한번 갔다 올래봐. 돈이 얼마나 들겠어? 필리핀 얼마나 들겠어? 그죠? 아마 300만 원, 4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여러분 가서 저기 조금 뭐 선물 사갖고 그런 것만 돈 가지고 하면 되잖아. 참여하세요. 참여하면 된다. 제가 지금 보면 학교 다닐 때 제가 반장을 했습니다. 고3 때. 지금 와서 보니 그건 많이 남아요. 네. 근데 그런 거 하지 않은 건 안 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합창반을 했었어요. 합창반. 남습니다. 근데 활동하지 않았던 건 안 남아요. 네. 대학교 다닐 때 많이 활동하세요. 청소년은 참여. 그 다음에 요거는 공부를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따라할까요? 행동주의 이론, 인지주의 이론, 인본주의 이론, 사회학습 이론.
이 구조주의는 요거 다음 책에서는 요걸 뒤로 경험학습으로 따라 놨거든요. 제가 요거를 갖다가 행동주의는 뭐냐,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다. 인지주의는 그 내적인 인지구조, 인본주의는 사람을 어떤 자아실현을 하고 자기 주도하도록 하는 잠재력이 있는, 사회학습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보고 배우는 거, 요런 거 중심으로 이렇게 대충 그 설명해 놓고 고르시오 이런 문제를 알 수 있어요. 알겠죠? 뭐뭐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해놓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뭐냐? 1번 행동주의, 2번 인지주의, 3번 사회학습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내가 이런 걸 갖다 문제 낼 테니까 한번 좀 읽어보세요. 예. 그렇게 어렵게 안 낼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거 경험학습 다 됐어요. 이제 거의 경험학습 이론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듀이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미국은 실용주의 나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걸 하죠. 그래서 그걸 뭐냐면은 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해봐야 한다가 뭐야? 경험이죠. 듀이는 실용주의자입니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줬고, 가치 있는 게 뭐냐? 지식, 사고, 생각, 삶. 지식이든 생각이든 삶을 개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 그게 가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최고의 가치 있는 건 뭐냐면은 성장하고 진보해 나가는 거. 지금의 실패를 통해서 앞으로 점점 성장하고 진보해 나가는 거. 그걸 갖다가 가장 가치 있는 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따라해 볼까요? 반성적 사고. 계속 얘기를 했죠. 경험학습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반성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 경험을 해 나가고 하면서 점점 더 좋은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 개인이 성장하는 거, 이걸 중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뭐야? 경험학습이다 이거죠. 네. 몰입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몰입이론. 책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데 제가 그 석사과정, 박사과정 때 미국에서 창의력을 갖다가 창의력 전문가한테 배워온 선배 형이 있었어요. 그 창의력 전문가가 칙센미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한 20, 30년 됐는데 요즘에서 이제 몰입이론에 대해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저희 이런 게 없었어요. 어떤 행위에 몰입해가지고 시간의 흐름, 공간,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는 심리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책을 읽다가 내가 지금 책을 읽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런 생각도 없이 아직 몰입되어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책 읽은 거 없다고 하면 운동하다가 몰입된 적 있니? 있지. 예, 예. 제가 어릴 때는 그 중이염 같은 게 좀 알아가지고 시골에 개울에서 놀다 보면은 여기 그 부식물이 들어가가지고 귀가 이렇게 아프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름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럼 귀가 아프면 되게 아프거든요. 혹시 이 아픈 적 있죠? 예. 저는 그 사랑니가 날 때, 이가 이렇게 아플 때 너무 아픈 거야. 그때 엄마가 하는 게 뭐냐면은 바둑을 두라 그랬어요. 바둑을 두면 형하고 두다 보면 그거 하나 따먹으려고 막 집중하다 보면 아픈 거 잊어버리죠. 그게 몰입이야. 알겠죠? 그게 몰입이라고. 고통도 잊어버리는 그런 순간. 여기서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거 한번 보죠. 여기 능력이 아주 여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6학년이라고 봅시다. 여기 그 축구할 때 초딩들하고 하는 게 재밌냐 아니면 같은 또래들하고 하는 게 재밌냐. 초딩하고 하면 싱겁지. 그게 요거예요. 내 실력은 이만큼인데 다른 애는 실력이 없으면 지루해보는 거야. 여기 보게 되면은 뭔가 힘든 거 있잖아. 여기 도전은 아까 도전이 될 만한 거 힘든 정도를 얘기를 하고 요거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은 아주 높은데 도전거리가 별로 없어. 초딩들이라 하기는 지루하죠. 그죠? 그지? 그 다음에 능력은 적어. 능력은 적은데 아주 그 힘든 일을 해야 돼. 그럼 불안스럽죠. 그죠? 그래서 너무 능력은 있는데 도전이 약하면은 지루해. 능력도 적은데 대단한 걸 갖다 시켜.
그럼 불안하죠, 그죠? 응. 여러분한테 만약에 내가 다음 시간에 영어로 발표하세요. 그러면 어때? 불안하지? 이거야. 뭔지 알겠냐? 응. 능력은 적은데 영어로 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 삶에 좀 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지. 여기 보면 능력도 적고 별로 할 것도 없고 하면은 대충 이게 그저 무관심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도전 과제가 난이도도 낮고 능력도 낮아. 그죠? 그런데 능력도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도전거리도 돼. 이게 이제 플로우거든요. 그죠? 요때는 좀 이렇게 할만하잖아. 그죠? 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요런 과정. 그러니까 여기 점선 안으로 요 계속 요로 플로우하게 되면 흐름인데 이쪽으로 쭉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쪽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플로우입니다. 몰입이라고 보는 거예요. 몰입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그 하고 있는 일에 빠져드는 개인의 심리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 그 제가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분들은 제게 보면 몰입의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저의 경우도 보게 되면 영어 단어 책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토익, 터플제까지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단어마다 가장 기억에 잘 날 수 있도록 모든 그 아이디어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 이름을 치게 되면 인터넷에 치게 되면 제가 동영상 강의에 나옵니다. 유튜브에 제 이름 치면 딱 나와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만들 때 엄청나게 몰입을 해서 해결책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는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한데 여러분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몰입을 해보시기 바라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어학 같은 거 몰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학교 다녔을 때 선배 형이 공고를 나왔어. 공고 나왔는데 영어가 꽝이었어. 하나도 못했어. 그럼 지금 학원에서 영어 가르칩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너무 영어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다 외웠대 그냥. 다 외웠대. 그 여러분이 보게 되면 한 300문장 정도, 300문장 정도를 다 외우면 됩니다. 중국어 301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300문장이거든요. 301문장. 보통 그 중국 간 사람 그거 다 외웁니다. 그 정도만 외우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1년만 하면 돼요. 어떻게? 일요일 빼고, 일요일 빼면 한 300일 될 거 아니야. 그지? 하루에 한 문장씩만 외우면 됩니다. 하루에 한 문장씩 외우고 1년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몰입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여기까지 해서 제가 파일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 자료도 동영상도 올리고 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한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관식 낼 때 하나도 안 쓰지 말고 나중에 근거가 생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얘기한 거에서 다 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